구청 화장실 앞 한 평짜리 법률사무소, 이곳에서 682일 동안 2천여 명의 의뢰인을 만난 초보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를 책으로 엮어내셨어요. 사랑 없이 우리가 법을 말할 수 있을까? 천수희 변호사를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책을 펼쳐내셨어요. 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해보고 했었는데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게 뭐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노력이 들어가는 일인데 저의 이런 또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들 읽어봐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하루하루 기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아직은 조금 작가라는 좀 호칭이 조금은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책을 소개하러 나온 만큼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천수희 작가님. 네. 벌써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반응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그 밀리의 서재의 이제 그 구독자님들께서 밀어주기라고 해서 이렇게 좀 좋아요라는 이제 표시를 해주시는 게 있는데 뭐 주간 1위, 뭐 월간 2위 그리고 지금도 한 800분 넘게 네, 글에 이제 밀어주기를 눌러주고 계셔가지고 그 또한 굉장히 저한테는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와, 네. 그분들이라면 평소 책을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네. 책의 그 퀄리티라고 할까요? 질이 좋은 책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실 텐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열광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아닌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소설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마다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데 네. 모든 사례를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한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시간도 부족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맨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구청 화장실 앞 한 평짜리. 네. 근데 원래는 막 우등 졸업에다가 상도 많이 받으시고 네. 제일 먼저 취업을 하셔서 네. 모두가 깜짝 놀랐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들 좋은 이제 공직에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무료 법률 상담소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셨었죠. 근데 저는 사실은 달동네에서 사회운동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이제 낳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 한글교실, 뭐 야학, 그다음에 뭐 지역신문사 등을 운영을 하셨고 어머니는 뭐 한부모 가정, 뭐 조부모 가정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 아동센터를 지금까지 한 33년째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은 사실 굉장히 이제 저희 집도 어려웠었죠. 이제 다른 분들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나중에 크면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고 돈 잘 벌고 뭐 잘 사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머니 그 지역 아동센터를 졸업한 아이들이 첫 월급을 다시 이제 그 센터에 기부를 하거나 또 그 아이들을 위한 강연을 해주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의 그런 뭔가의 활동들이 헛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그런 나눔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희 집 가훈이 이제 더불어 함께인데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뭔가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변호사가 된 것도 그런 이유였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률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내가 사는 이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네. 마음. 와, 부모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딸로서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외삼촌이 기껏 사주신 10,000원짜리 장난감을 네. 엄마가 갖고 오신 이야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제가 7살 때요.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 인생을 통틀어서 저한테 있는 가장 처음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외삼촌이 이제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다 주셨는데, 친구한테 자랑하러 나간 사이에 그 장난감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 장난감 분명히 샀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그 장난감으로 장난감을 갱지로 바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몇 번 갖고 놀다가 버릴 장난감이면은 그 대신에 그 갱지로 바꾸면 그 갱지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펼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 굉장히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때 운명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부모님께 뭘 사달라고 떼써본 적도 없고 뭘 갖고 싶다고 크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누구나 자기 자식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럼요. 마음은 당연하실 텐데 그러지 못한 부모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대신에 저는 뭐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웠을지 몰라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그렇게 쓰셨어요. 아니 다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면서 나의 꿈은 나의 꿈은 어떻게 된 거지?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항상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아니 우리 엄마인데 그 어머니 공방에 다니는 아이들이 다 우리들의 엄마가 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아쉽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뭐 그 아이들을 도울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라면 사실 저한테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린 마음에는 이제 그때는 그랬었죠. 근데 대신에 뭐 충분히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몫은 내가 해내는 게 그냥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작가님이 자라오신 환경 덕분에 네. 682일 동안 만난 2천여 분을 만나는 게 네. 그리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굉장히 익숙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새벽이 되면은 그 버스 종점에 이렇게 막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하루하루 일자리를 구하시는 일용직 아저씨들부터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손짓을 하면 이제 봉고차에 한 분씩 차례로 올라타시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손짓을 받으시면 그날은 이제 하루는 먹고 사시는 거고 손짓을 못 받으시면 이제 그 차에 못 타게 되고 돈을 못 버시게 되는 그런 아저씨들부터 아니면 이제 하루하루 뭐 재봉틀 뭐 그런 거 일하시는 소일거리 하시는 어머니들 그다음에 뭐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 뭐 여러 분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무료법률 상담을 하면서 그 무료법률 상담의 대상이 뭐 기초수급자, 장애인,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분들을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제 이웃들을 상담하는 그런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근데 이분 이름이 일단 정말 네. 특이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이름도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처음에는 지연이란 이름을 천지연 폭포의 지연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을 좋은데요? 지었었는데 이제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지연이란 이름이 굉장히 이제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건 너무 평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이제 외삼촌이 국어사전 속에 있는 다를 수, 다르리라는 글자를 보고 다르고 다르다 이 뜻이 너무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름을 갖게 됐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름 때문에라도 평범하게 살지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살면서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냥 이름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이름 탓을 해버리고 이름만 평범했어도 내가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적당히 이름 탓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수희가 수희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 그 잉어 사건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아니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조금 개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큰 어항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이제 외할아버지 또 저희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어항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는 취미로 가지고 계셨는데 맨날 보실 때마다 이제 저거 한번 구워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난으로. 거예요. 장난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맨날 권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생과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이런 추운 겨울이었는데 엄마가 잠시 외출하신 사이에 동생한테 이제 동생이 저랑 2살 터울인데 이제 오늘 저거 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펄펄 뛰는 이제 잉어를 둘이서 7살, 5살짜리가 둘이 붙잡고 난로 위에다가 이제 막 손으로 눌러서 구운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외출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막 난로에 잉어가 있고 있으니까 엄마가 그 반쯤 타다 남은 거를 막
다시 어항에 막 집어넣고 어떡하냐고 막 하시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나 물 말아 먹기 싫은데 그냥 먹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쟤는 진짜 어쩌려고 저러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었고, 그 뒤에도 뭐 외할아버지가 그 이후에 뭐 새도 키우셨어요. 잉어가 그렇게 가고 난 이후에. 근데 이제 새장도 열어주고, 뭐 할아버지가 또 거북이도 키우셨는데 거북이도 제가 방생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키우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여행 수화물 사건도 이것도 이름 탓인가 보다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그 주말에 딱 정말 2박 4일로 해서 홍콩을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많이들 가죠, 젊은이들이. 네. 그래서 홍콩에 이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올라탔는데, 그때 이제 제 친구가 요즘에 방콕이 그렇게 핫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우리 다음에는 방콕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가방은 이제 이미 핫하다는 방콕으로 혼자 네, 떠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방을 받지 못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저의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기계 결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가방을 빨리 받고, 왜냐면 제가 정장에 구두를 신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빨리 옷 갈아입고 운동화도 편한 거 갈아 신고 빨리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가방을 이제 계속 갖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여행 기간 중엔 가방을 받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방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항공사에서는 가방을 받았으니 이제 10만 원 정도를 보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홍콩에서 그 이제 옷도 사 입어야 그쵸. 되고 신발도 슬리퍼도 사신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무엇보다 사과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 받아가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건 조금 너무 부당한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애기 엄마는 여행을 가셨는데 이유식 가방을 그렇게 못 받으신 경우도 있었고, 그건 진짜 크다. 그리고 또 출장을 가신 분이 그 가방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걸 받지 못해서 계약이 또 파기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결국에 항공사에서는 10만 원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거면 소송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람들이 말해 변호사도 말이야. 아니 그리고 이제 제가 사과도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돈 주면 사과지 무슨 사과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돈 1,0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을 사과라고 말할 그러니까. 수가 있냐. 진짜 미안해야죠. 여행을 망쳤는데 이제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러면 좋다. 내가 이거 소송을 하고 나중에 이 소장 같은 거는 인터넷에 무료로 다 공개를 해서 나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이런 소송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소송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이제 소송에 들어갔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판사님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은 잘 인정이 안 돼요. 보통은 물질적인 게 이제 배상이 되면 정신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데, 저는 또 이례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도 한 5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소송의 목적이라는 걸 판사님들께서 또 이해를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네가 정신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아 보였어요. 거기서 뭐 서면을 막 100장을 넘게 내고 막 소송을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인정 안 해주면은 판사한테도 소송 들어온 거 아니냐. 친구들은 그런 말도 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거의 소송에 막 2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요. 네. 근데 이제 나름대로는 또 뭔가 그 이후에는 그 수화물표에도 어떤 뭐 이름이라든지 목적지 뭐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잘 확인하라고 이제 또 제도가 개선되기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제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소송을 할 때 이제 상담을 할 때 오셔서 소송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뭐 비용은 얼마 정도 들고요, 뭐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 거고요, 뭐 이건 이기실 거고 질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원고가 돼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2년 넘는 기간 동안 어떤 날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지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날은 벌떡 일어나서 이거 내가 또 뭐 빠뜨린 거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게 뭐 시간과 돈도 들어가지만 이 진실이 밝혀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신다는 걸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소송을 가실 때는 긴 싸움이 되시겠다, 힘든 일이 되시겠다 이렇게 먼저 위로부터 해드리고 공감도 해드리고 이런 또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역지사지의 힘이 큽니다. 막상 겪어보니 정말 네. 그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이 저는 이제 MC로서 네. 내 직업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구나. 이 대목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네. 이제 제가 굉장히 그거 우리 직업이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어떤 할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네네. 그 할머님이 이제 모텔을 원래 운영을 하셨어요. 근데 말이 모텔이지 정말 폐 건물에 이제는 뭐 학생들 아니면 일용직 어른들 이렇게 해서 이제 달마다 15만 원, 20만 원씩 받고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그런 건물이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이제 그 방에 머물다가 담배를 피다가 아마 이제 그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많은 공간이 탔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상담으로 오셔서 저는 처음에는 뭐 손해배상 아니면 뭐 방화 뭐 아니면 실화 뭐 이런 걸 물어보러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셔가지고 그 모텔을 마련하기까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랑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는지 그걸로 인해서 뭐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그다음에 지금 여생도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보내실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저한테는 혹시 뭘 물어보러 오신 거냐, 혹시 청년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청구하시려고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본인의 청춘을 바친 건물 때문에 또 청년의 청춘을 망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다만 이제 이거를 철거하고 리모델링 하게 되면 이분들이 또 가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보수해서 계속 머물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아무런 뭐 말씀을 드린 게 없는데 그래서 뭐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무슨 말씀이냐고 하시면서 사실 들어주는데도 시간도 들어가고 남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려면 노력도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다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는 세상이라 들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제 저한테 찾아오실 때 많은 분들이 당장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본인 안에 스스로 어떤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넋두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으신데 그걸 들어주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시면서 또 이제 얘기하시다 보면 또 감정이 해소되시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해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들어드리면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을 다 들어드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 예약도 안 하고 막 오셨던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네. 그분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네. 그 할아버님도 정말 처음에는 저한테 천여사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몇 살이었는데 그때? 그때도 제가 30대였는데 네. 저 여사라고 부르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왜 결혼 안 했어?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무튼 여사는 안 돼요. 할아버님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시면 이제 커피도 한 잔 타달라고 하시고 막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가족들과 계속 소송을 진행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왜 자꾸 이기지도 못할 소송을 그렇게 계속 하시냐 그리고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냐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할아버님도 힘드시겠다고 하면서 이제 막 편을 들어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법정에 나가서 가족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한테 소송을 걸니까 가족이 다 단절을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연락도 안 되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소송에 나가면 그나마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번 얼굴 보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은 나쁜 분은 정말 아니셨어요. 저한테도 처음에는 막 아무 때나 오시고 막 이러시다가 나중에는 진짜 저한테 노인정에서 초콜릿도 갖다 주시고 과자도 갖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저한테 해주시는 것만큼 가족들한테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가족들도 할아버님 마음 이해하실 거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정말 법이라는 게 뭔지. 근데 그게 다 어찌 보면 인정욕구인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할아버님의 얘기를 좀 들어드리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제 옛날에도 할아버님 말씀으로도 예전부터도 본인이 고집이 셌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이 드시면서 더 고집이 강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자꾸 이제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이제 억하심정에 더 강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틀어지게 되고 한 번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들어드리고 할아버님 말씀도 맞다고 일단 인정해드리고 그런데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또 이해를 당해
당연히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어요. 가족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알아주시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인지 한 분이 변호사님은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달라요 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하고 마지막에 다른 변호사님들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뭐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뭐 전문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뭐 들어드려가지고 어떤 날은 이게 변호사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동네 사랑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 한잔 내드리면서 뭐 듣는 말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적도 있었고 어떤 초등학생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 꿈이 변호사인데 어떻게 하면 변호사 될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적도 있었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전문 분야 없이 세상 만사를 다 이렇게 두루 들어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써보셨다면서요. 네, 내가 맞아요. 뭐가 다르지? 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들은 이제 멋지게 정장 입고 뭐 소송 나가서 이기면 뭐 성공보수를 받고 돈으로 뭐 성공보수를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많이 갖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무료 법률 상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의 이제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적용을 받아가지고 보통은 뭐 상추 같은 거를 뜯어서 갖다 주신다든지 아니면 고구마를 키워가지고 또 고구마를 갖다 주셔서 제가 엄청 잘 먹었더니 그걸 또 튀겨서 가져오시기도 하시고 예, 뭐 그리고 제가 인상 깊었던 편지 중에 하나는 집에서 해 먹다가 생각이 나서 변호사님 것까지 더 해왔다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그 종이 물컵에 편지를 써서 이렇게 놓고 가신 적도 있었고 따뜻할 때 드시라고 그리고 또 어떤 장애인 분이 크리스마스에 양말을 사오셨더라고요. 네, 의사소통도 안 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되게 감동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멋진 변호사님들처럼 이제 막 그렇게 법정에 서서 막 누구를 변론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인생을 제가 변호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장 아끼고 소중한 것들 그리고 또 본인들 생각에 좀 귀중한 것들을 제가 받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 참.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젊은 변호사가.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부모님 덕분과 환경 덕분에 일찌감치 네. 인생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서초동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굉장히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일 했다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서초동으로 옮겨서 이제 대표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조금 자괴감이라고 할까? 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아빠가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누군가를 진정한 마음으로 도우려면 너도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다시 네가 그 자리든 아니면 무료 네가 정말 상담소를 차려서 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고를 변론하는 것은 또 뭐 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언젠가 잘 배우고 닦아서 또 그리고 돈도 모아서 정말로 진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면 그때 또 하면 된다라고 이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내가 언젠간 또 돈 열심히 벌어서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을 날을 오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도 또 네.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이제 스토킹 범죄 피해자라든지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뭐 이렇게 소송 같은 거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을 변호사로서 무료 법률 상담 2개 동에서 한 달에 한 8분씩 상담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예. 그 여러 사례 중에 거의 직장 동료 비슷한 그 유산균 네. 아주머니 얘기도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마주치는 분이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한테 또 요구르트를 배달시켜 먹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담소가 이제 뭐 기초수급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뭐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곳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을 못 하셨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얼굴이 어두우셔가지고 혹시 무슨 일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남편분이 신장 때문에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본인이 대출을 알아보다가 이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신상 정보 같은 걸 다 넘겼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보이스피싱 계좌로 이용이 됐던 건 거죠. 그래서 전혀 모르고 계셨다가 나중에 정말 경찰서 수십 군데에서 이제 전국에서. 네, 전국에서 막 그런 통지서가 날아온 거죠. 조사 받으러 오라는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고 범죄자가 전화가 된 오니까 거죠. 네, 갑자기 겁이 나셔가지고 근데 바로 옆에 변호사가 있는데도 묻지를 못하시고 왜냐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맞아요. 상담하는데 네. 나는 너무 미안해서. 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또 잘못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묻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무슨 일이시냐고 이제 여쭤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검찰에서 일하는 검사 친구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물어봤죠. 이렇게 정말 안타까우신 분인데 그랬더니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서 막 자살하시는 분도 많고 워낙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가담만 되더라도 처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분은 진짜 그러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남편분이 아프셨고 해서 입원했던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저런 걸 다 이제 떼우시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첨부를 해서 이제 의견서를 써서 제출을 해드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사정들이 좀 인정이 돼서 그때는 이제 처벌을 받지 않으셨게 됐었어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죠. 네. 변호사님이 거기 계셔서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화나 상담을 오셨을 때 변호사님 계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천수희 변호사님 계세요라고 제 이름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동네에서 이제 가신 분이 뭐 추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무료 상담이고 제가 뭐 한 분을 더 상담한다고 해서 제 월급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냥 뭔가 저의 진심이 통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모텔 할머니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 초년생이고 어디 가서 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과 이야기 속에서 제가 진짜 어디서도 배우지 못할 경험들을 또 하게 됐고 또 책까지 이렇게 쓰게 돼가지고 저야말로 정말 감사드리죠. 네. 그 삶의 냄새 네. 그 얘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항상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이제 어떤 냄새가 나세요. 근데 그게 무슨 향기로운 뭐 향수 냄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날 것 그대로의 냄새. 그래서 지하방에 오래 사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지하실에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살아보셨기 때문에 네 아는, 맞아요. 예, 네. 예.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하실에 쿰쿰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땀을 많이 흘리시는 일용직 뭐 노동자 아저씨한테는 또 그런 땀 냄새라든지 그리고 또 복장 자체도 이제 딱 그런 조끼에 딱 그렇게 입고 오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가끔 이제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상담을 하시면서 향수 같은 거 막 짙게 그러니까. 뿌리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분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감춰진 얘기는 뭘까 오히려 좀 더 궁금해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냄새라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저한테는 친근하고 오히려 향수보다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향수 같은 거를 전혀 뿌리지 않는데 그런 의미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나를 보여줄 때 물론 시각적으로도 있지만 그런 뭔가 향이라든지 냄새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책에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연으로 타고난 냄새가 아니라 예를 들면 네. 꽃향기라든가 네. 이런 게 아니라 삶이 누적되면서 네. 만들어낸 정말 어찌 보면 훈장 같은 냄새다. 네. 그렇게 표현하셨죠. 네, 그리고 아기 때는 다 막 뽀송뽀송하고 아기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살면서 각자 다 다른 냄새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2,000분 넘게 만났지만 2,000분이 다 다른 냄새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서 조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책은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일을 할 당시에 이제 SNS에다가 저만 알기는 좀 아까운 얘기들을 조금 써서 올렸었어요. 왜냐면 이제 잊고 싶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보면서 나도 요즘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은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좀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걸 좀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저도 어떤 힘든 시기에 뭘 하면 이제 조금 마음의 위안을 가질까라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글쓰기 학원을 제가 다녔었어요. 근데 글쓰기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글감이 필요한데 무엇에 대해서 쓸까를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아쉽고 그다음에 좀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일주일에 2편씩 작성을 해가지고 글쓰기 반에서 이제 계속 선생님도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글쓰기 수업이 끝날 때쯤에 투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사실 이게 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글솜씨가 너무 미천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그분도 현직 작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다라고 용기를 주셔서 이제 출판사에 제가 문을 두드리게 됐고 또 이제 밀리서재에도 연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또 용기를 얻게 된 것 같아요. 네. 글 잘 쓰세요. 정말 술술술술 글이 읽히고 중간중간 유머가 있으셔가지고 그 유머 부분에 혼자 빵빵 터지게 되고 그리고 뭉클뭉클하고 정말 글 잘 쓰세요, 작가님. 친구들은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쉽게 쓸 수밖에 없다. 친구들은 막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하던데. 좋은 평가입니다. 저는 이 책이 나왔을 때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책을 이제 두려우셔서 못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별로 해준 게 없고 알아서 거의 큰 것과 다름없는데 이제 조금 보기에 미안하신 거겠죠. 그래서 부모님은 오히려 이제 조금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어쨌든 잘하게 됐고 또 그런 공간에 가서 이렇게 책까지 쓸 수 있었는데 한번 읽어봐라 막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은 약간 아직은 조금 두려우신가 봐요.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실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도 마음껏 기뻐하시지를 못했어요. 부모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것도 다 장학금 받고 이제 혼자 힘들게 공부해서 된 걸 아시기 때문에 어디 가셔서 한번 뭐 자랑하시거나 뭔가 되게 마음껏 기뻐하시지도 못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럴 법한 것이 어린 시절 살던 달동네가 철거 위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동네에서 큰 불이 났다 하면 아버지 관련된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동네에 이제 법적인 다툼이나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막 그 포크레인이 막 들어와서 이제 밀고 들어올 때 그 자동차의 본네트를 열고 거기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우리는 어차피 물러날 곳이 없는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앞장서서 막 시위하는 모습도 제가 뵀었고 그랬었는데 그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야학 건물도 법적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어떤 분이 기부를 한 이제 부지 위에 야학이 지어졌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땅을 매도를 하셨던 거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건물만 없어지면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조직 폭력배 같은 분들이 계속 와서 협박식으로 건물 철거할 거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학생들이 공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거절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건물 비운 사이에 이제 방화를 누군가가 한 거죠. 그래서 휘발유통이 막 여러 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야학 건물도 탔지만 그 주변에 6가구를 다 태웠어요. 인명피해는 다행히 낮 시간대여서 없었지만은 정말로 큰 불이 나서 뭐 인근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뭐 완전히 난리가 났었던 사건이었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뭐 바닥에 주저앉아 계시고 이제 뭐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거의 잿더미에서부터 또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이게 왜 법이 있는데 법이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와서 방화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또 위험하잖아요, 사실상. 그럼요. 그리고 저희 야학도 야학이지만 그 6가구는 또 무슨 죄예요, 또. 그래서 결국 범인도 밝혀지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 내가 커서 좀 법을 알면 저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커서도 이제 제가 변호사가 돼서 무료법률 상담할 때도 그런 상담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 여러 군데서 재개발이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제가 꼬맹이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네, 여전히 좀 사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이제 가끔 여기 나오시는 분들한테 영상 편지 부탁을 드려요. 네. 그래서 원래 변호사님, 작가님 만나기 전에 네. 부모님께 영상 편지 부탁드려야지 했는데 네. 말씀 나누다 보니 네.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네. 그 2천여 분이 아.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나. 그분들한테 좀 영상 편지를 써주세요. 이쪽을 보면서. 네. 어르신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 촌 변호사예요. 아마 지금 화장도 하고 옷도 이렇게 차려입어가지고 못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맨날 그쵸? 제가 커피 잘 탄다고 맨날 칭찬도 해주시고 재밌다고 막 응원도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또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필요하실 때 또 도움을 주는 또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그 도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래도 잘 지내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혹시 더 편안한 삶을 보내고 계시다면 주변에 또 다른 어려운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제가 어른들의 이야기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도 주변 분들 한번 돌아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너무너무 그립고 뵙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아니.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고맙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이렇게 책으로 묶어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내내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늘 마음 한켠 그때 그 어르신들 쪽으로 가 있고 늘 손길 한번 그분들을 향해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제가 근무할 때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변호사님들도 많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조명을 받는 거는 너무 좋지만 어쨌든 이제 저 말고도 이런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이 계시고 그리고 사실 이런 어르신들이나 저한테 찾아오신 의뢰인분들한테도 제가 많이 배웠지만 또 변호사님들한테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변호사님은 정말로 자신을 함부로 하는 의뢰인한테도 그러니까 무료 법률 상담이었고 무료 소송이었는데도 문과까지 따라 나가셔서 허리를 굽히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분들은 이제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사실 존중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뿐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만약에 나한테 함부로 하는 의뢰인이 나타났을 때에는 저분이 그냥 안타깝게 성장하시고 존중 못 받아봐서 그런 것이지 저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 꼭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굉장히 마음에 새기게 됐고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다른 일을 하고는 있지만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 말고도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어딘가에 숨은 곳에서는 가진 능력을 또 나누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고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든든합니다. 큰 박수로 천수희 변호사님 그리고 작가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